당신은 뭘 한다고 그래요? 여기서 하루라도 살아봤어요? 이게 그냥 가게가 아니에요. 내 전부예요.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예, 잠깐만요. 고맙습니다. 장맛비가 쏟아지기 시작한 건 오후 2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지붕 처마 끝에서 빗물이 줄줄이 떨어지고 좁은 골목 바닥이 순식간에 젖어들었습니다. 보성 읍내의 끄트머리, 낡은 슬레이트 지붕 아래 자리 잡은 정숙네 국수는 그 시간에도 묵묵히 열려 있었습니다. 간판 글씨는 빛이 발에 절반쯤 지워졌고 미닫이 유리문에는 세월의 기름때가 손자국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지만 문 안쪽으로 퍼지는 육수 냄새만큼은 언제나 진하고 따뜻했습니다. 한정숙은 새벽 4시에 일어납니다. 잠에서 깨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잠을 자는 것인지 구분이 가지 않을 만큼 눈이 번쩍 뜨입니다. 몸이 먼저 기억하는 것입니다. 멸치와 다시마를 찬물에 담그고 불을 켜고 육수가 우러나는 동안 국수면을 손질하고 깍두기 국물이 제대로 익었는지 냄새로 확인합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떠난 후에도 이 순서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습관이란 게 때로는 슬픔보다 강한 법입니다. 손이 움직이는 동안은 생각을 멈출 수 있으니까요. 가게는 좌석이 15개밖에 안 됩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들은 다리 하나씩 흔들리고 테이블 보는 빨아도 희끄무레한 얼룩이 가시지 않습니다. 벽에는 세월에 눌린 달력들이 겹쳐 붙어 있고 구석 선반 위에는 언제 올려뒀는지 기억도 안 나는 조화 화분이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낡고 허름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낡음에는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삶의 냄새, 사람의 냄새. 수십 년 동안 이 의자에 앉아 국수를 먹고 간 사람들의 숨결이 벽에 스며든 것처럼 가게 안은 언제나 묘하게 따뜻했습니다. 점심 손님이 빠지고 나서 가게가 잠시 조용해질 즈음이었습니다. 미닫이 문이 천천히 열리더니 낡은 남색 점퍼를 걸친 노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비를 맞은 어깨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흰머리가 빗물에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문을 닫고 나서 주변을 둘러보지도 않았습니다. 늘 앉던 자리, 창가 쪽 구석 테이블로 곧장 걸어가 말없이 앉았습니다. 윤태진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그를 보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냄비에 물을 올리고 면을 풀고 육수를 국자로 퍼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오는 날이면 항상 같은 메뉴였습니다. 잔치국수, 고명은 달걀 지단과 김가루 그리고 참기름 한 방울. 따로 묻지 않아도 됩니다. 몇 년 전부터 그는 한 번도 메뉴를 바꾼 적이 없었으니까요. 태진은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빗줄기가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그 흐름을 물끄러미 쫓았습니다. 무언가를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멍하게 있는 것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의 표정이었습니다. 눈빛만은 이상하게 또렷했습니다. 허름한 차림새와 달리 그 눈빛에는 어딘가 오래된 무게 같은 것이 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을 처음 봤을 때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국수집 주인이 손님 눈빛 해석할 여유는 없는 법이니까요. 국수가 나왔습니다. 정숙은 그릇을 소리 없이 테이블에 내려놓고 잠시 뒤 작은 접시에 깍두기를 더 올려 가져다 줬습니다.
역시 말이 없었습니다. 태진도 고맙다는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눈으로만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젓가락으로 면을 조금씩 집어 국물에 담갔다가 입에 넣었습니다. 씹는 속도도 느렸고 국물을 마실 때도 숟가락을 천천히 들었습니다. 마치 이 시간을 가능한 한 오래 붙잡아 두려는 사람처럼. 정숙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그 모습을 힐끗힐끗 봤습니다. 손님을 관찰하는 게 아니라 오래된 물건을 확인하는 것처럼 여전히 있구나 하는 확인. 비는 더 세지고 있었습니다. 가게 처마에서 떨어지는 빗소리가 점점 굵어졌습니다. 손님이 없는 오후 그 빗소리와 국수 끓는 소리만이 가게를 채웠습니다. 정숙은 행주로 카운터를 닦으면서 잠깐 멈췄습니다. 이 조용함이 싫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 조용함이 하루 중 가장 편한 시간이라는 걸. 태진은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 빗줄기가 잦아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러다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 돈을 올려놓고 나갔습니다. 잔돈은 항상 그냥 두고 갔습니다. 정숙이 거스름 돈을 내밀면 손을 저었습니다. 그것도 말없이 문이 닫히고 그의 낡은 점퍼 등이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가 두고 간 잔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매번 그랬습니다. 처음엔 돌려주려 했는데 이제는 그냥 받습니다. 그 돈을 어디 따로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냥 계산에 넣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의 일부가 됐습니다. 그 노인이 다녀간 날의 기억처럼. 가게 문이 닫힌 뒤 정숙은 빈 의자들을 바라봤습니다. 15개의 의자 중 오늘 앉았던 사람들의 흔적이 조금씩 남아 있었습니다. 눌린 방석, 비뚤어진 의자, 테이블 위에 남은 물기. 정숙은 그걸 하나씩 닦고 정리했습니다. 이 일을 30년 넘게 해왔습니다. 남편이 옆에서 같이 하던 시간이 더 길었고 혼자 하는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질 것이고 육수를 올릴 것이고 가게를 열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그 노인이 또 올 것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한 줄만 알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수연이 가게 문을 연 건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점심 준비가 한창인 시간이었는데 그녀는 손님처럼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주위를 한번 훑고 정숙을 찾아 주방 쪽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명함을 먼저 내밀었습니다. 이수현 보성부동산 중개.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숙은 국수 삶던 손을 행주에 닿고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연은 카운터 쪽 의자를 가리키며 앉아도 되냐는 눈빛을 보냈고 정숙이 고개를 끄덕이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말을 고르는 듯 잠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이 건물이요, 곧 대기업 계열사에서 매입한답니다. 정숙은 냄비에서 거품이 끓어오르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 말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는지도 모릅니다. 건물이 팔린다는 말은 처음 듣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이 골목 상가들이 하나둘 주인이 바뀌고
오래된 가게들이 사라지는 걸 몇 년 전부터 봐왔습니다. 그게 이 가게 차례가 됐다는 말이었습니다. 임대료는요? 수연은 잠깐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닌데 상당히 오를 수 있다고 봐야 해요. 새 건물주가 상가 전체를 리모델링하겠다는 방향도 있고요. 정숙은 국수 냄비 불을 낮추고 앞치마 끝을 손가락으로 잡았습니다. 손이 잡을 것을 찾는 순간이었습니다. 리모델링, 임대료 인상, 그 단어들이 공기 속에 떠다니다가 천천히 아래로 가라앉는 것 같았습니다. 수연은 서류 봉투에서 종이를 꺼냈지만 정숙이 그쪽을 보지 않자 다시 집어넣었습니다. 할 말이 더 있는 것 같았지만 그것도 꼭 삼켰습니다. 오래 중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얼굴을 많이 봤습니다. 말이 끝났는데 아직 아무것도 끝나지 않은 얼굴. 가게 문 쪽 구석 자리에 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도 비가 오기 전 하늘이 흐려지자 일찍 왔습니다. 국수를 다 먹고 나서도 자리를 뜨지 않고 있었는데 수연이 들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면서도 그는 빈 그릇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손이 테이블 위에서 살짝 멈춰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가고 나서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점심 손님이 들어올 시간이었지만 정숙은 주방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카운터 앞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명함을 손에 쥔 채로 시선이 허공 어딘가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32년이었습니다. 남편과 둘이서 이 자리에 가게를 냈을 때 가진 건 중고 냄비 2개와 빌린 돈 몇백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처음 2년은 적자였습니다.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면서 육수 맛을 잡는 데만 온 신경을 쏟았습니다. 남편은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 멸치를 고르면서도 웃었습니다. 이거 잘 될 거야, 정수가. 그 말이 귀에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건 13년 전이었습니다. 갑작스럽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준비됐다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어느 날 옆자리가 비어버렸고 정숙은 혼자서 새벽 4시에 일어났습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가게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육수를 끓여야 했기 때문에 손을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 자리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명함을 카운터 서랍에 집어넣고 주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냄비 속 물이 식어 있었습니다. 다시 불을 올렸습니다. 손은 움직이고 있었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내 나이에 이 몸으로 어디 가서 다시 시작하나. 그 생각이 국수면처럼 뒤엉켜서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태진이 카운터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돈을 내려놓으면서 평소처럼 잔돈을 두고 가려다 잠깐 멈췄습니다. 정숙을 봤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 것 같았지만 결국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정숙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비 오는 날마다 옵니다. 몇 년째 같은 자리에 앉아 같은 국수를 먹고 갑니다. 오늘 이 말을 다 들었을 텐데 내일도 올까요? 아니면 이 가게가 없어질 거라는 걸 알고 다음부터는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게 우습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 걱정해야 할 건 임대료인데, 계약서인데, 가게 문을 계속 열 수 있느냐 없느냐인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그 노인이 내일 올지 안 올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오후 늦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가게 문 유리에 맺힌 빗방울을 닦으면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젖어가고 있었습니다. 옆 건물 떡볶이집도 그 옆 철물점도 이 골목 자체가 언젠가 사라질지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아니, 처음이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그냥 오늘 처음으로 그게 눈에 보인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닫힌 문 너머로 빗소리만 계속됐습니다. 새 관리 직원이 처음 온 건 건물 매입이 공식화된 지 열흘 후였습니다. 깔끔하게 차려입은 3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서류 가방을 들고 들어오면서 가게 안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손님처럼 둘러보는 게 아니라 면적을 재는 것처럼 벽과 천장과 바닥을 순서대로 확인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눈빛이 불편했지만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자기소개를 짧게 하고 서류를 펼쳤습니다. 임대료 조정 내용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종이 위에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숙이 지금 내는 임대료의 2배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정숙은 그 숫자를 보고 바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2번 읽었습니다. 3번도 읽었습니다. 숫자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게 맞아요? 네, 주변 시세를 반영한 겁니다. 인근 상가들 기준으로요. 정숙의 손이 계산기를 찾아 움직였습니다. 습관적인 동작이었습니다. 한 달 매출, 재료비, 인건비, 공과금을 머릿속에서 계산했습니다. 이 임대료를 내면 남는 게 없었습니다. 아니, 남는 게 없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매달 채워야 할 숫자였습니다. 혼자 몸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직원은 계약서 서명 날짜를 알려주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정숙은 테이블 하나를 손으로 짚고 섰습니다. 무릎에서 힘이 빠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나이 드니까 충격이 다리로 먼저 온다는 걸 알게 된 건 몇 년 전부터였습니다. 가슴이 먹먹한 게 한참 지나서야 왔습니다. 테이블 맞은편 창가 자리에 태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이었는데도 왔습니다. 직원이 나가는 걸 보고 정숙이 테이블을 짚고 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는 빈 그릇을 앞에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더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임대료가 2배가 됐어요.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냥 말이 나왔습니다. 태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태진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사장님, 국수 아직 끝나면 안 됩니다. 짧은 말이었습니다. 위로도 아니고 조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당연한 것을 확인하는 것처럼. 그 말투가 이상하게 단단했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고맙다고 해야 할지 아니면 웃어야 할지. 대신 주방으로 들어가서 멍하니 육수 냄비를 바라봤습니다. 냄비 속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며칠 후 정숙은 계약서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변호사를 아는 것도 아니고 법을 아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서류에 도장을 찍으면 1년 후 이 가게를 버려야 한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으면 계약 갱신이 안 된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작은 글씨로 빼곡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접어 카운터 서랍에 넣었습니다. 도장은 찍지 않았습니다. 기한이 몇 주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몇 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싸워야 할지, 포기해야 할지, 다른 자리를 알아봐야 할지, 머릿속이 국수면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4시에 눈이 떴을 때 정숙은 잠시 이불 위에 그냥 누워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나기가 싫었습니다. 일어나서 불을 켜고 냄비를 올리고 육수를 끓이는 그 모든 순서가 갑자기 무거워 느껴졌습니다. 왜 끓이냐? 누구를 위해 끓이냐? 이 가게가 없어질 텐데. 그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 일어났습니다. 냄비를 올렸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몸이 기억하는 것을 마음이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정숙이 단골 손님들에게 말한 건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50대 부부가 가게에 왔습니다. 10년 넘게 오는 손님이었습니다. 남편이 이 동네 공무원이고 아내는 학교에서 일한다고 했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꼭 왔습니다. 정숙이 무심코 건물 이야기를 꺼낸 건 서랍 속 계약서를 또 한 번 펴보고 들어온 날이라 머릿속에 그 숫자들이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게 문 닫을지도 몰라요. 툭 나온 말이었습니다. 부부는 국수를 멈추고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뒤늦게 후회했습니다. 손님한테 이런 말하는 게 아닌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부터 가게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부부가 말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흘 뒤에는 동네 어르신 4명이 점심에 한꺼번에 왔습니다. 평소에 따로따로 오던 분들이 한 테이블에 모여 앉았습니다. 70대 초반의 할아버지는 이 골목에서 50년 살았다고 했습니다. 옆에 앉은 할머니는 정숙이 가게를 열기 전부터 이 자리가 뭐였는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국수를 먹으면서 건물 이야기를 꺼냈고 정숙에게 어떻게 된 거냐고 물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에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임대료가 오른다. 감당이 안 될 것 같다. 기한이 몇 주 남았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할아버지 한 분이 국자를 들고 있던 정숙의 손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이 집 국수가 없어지면 이 골목이 아니라는 말을, 오랫동안 여기 있었으니까 여기 있어야 한다는 말을. 그날 이후 가게에 사람이 늘었습니다. 큰 변화가 아니었습니다. 드라마처럼 갑자기 줄이 서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소에 한 달에 한 번 오던 사람이 한 주에 한 번 오게 되고, 오래전에 이 동네 살다가 떠난 사람이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찾아오고, 그런 시기였습니다. 어르신 몇 분은 아침에 일찍 와서 가게 앞 청소를 도왔습니다. 말 안 해도 빗자루 들고 나타났습니다. 정숙이 말리면 손을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종이에 손글씨로 가게 소개를 써서 동네 게시판에 붙였습니다. 보성 읍내 30년 국수집 지켜주세요. 정숙은 그걸 보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창피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이상하게 눈물이 날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런 게 뭐라고. 국수 한 그릇짜리 가게 하나가 뭐라고. 태진은 이 모든 날들 동안 매일 왔습니다. 비가 오든 오지 않든 그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가게가 조용한 날에도 손님이 몰린 날에도 떠들거나 거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게 이상하다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쓸 여유가 없었습니다. 손님이 는다는 게 반드시 수입이 느는 건 아니었습니다.
임대료 계산은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 때 정숙의 손이 예전보다 조금 덜 떨렸습니다.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사람들이 오기 때문인지 아니면 자기가 여기 있어도 된다는 말을 들어서인지 아니면 그냥 누군가 이 가게를 알고 있다는 사실 때문인지 어느 저녁 단골 부부 중 아내가 혼자 왔습니다. 국수를 먹고 나서 자리를 뜨지 않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시청 쪽에 아는 사람을 통해 상가 임대차 관련 상담 자리를 알아봤다고, 법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법이 자기 편이라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싸운다는 게 지치는 일이라는 걸 나이가 들수록 더 잘 알게 됩니다. 태진이 일어서면서 그 대화를 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도 그는 아무 말 없이 나갔습니다. 잔돈을 두고 조용히. 정숙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매일 여기 오는데 어디 사는지도 모릅니다. 뭘 하는 사람인지도 모릅니다. 그냥 비 오는 날 오던 사람이 이제 매일 옵니다. 이유도 모릅니다.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물어보기엔 이미 너무 오래된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계약 기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날 정숙은 이른 저녁에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손님이 들어오면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뭔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아직 내리지 못한 채로 사람들 앞에 서 있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 몇 주 동안 임대차 상담도 받아봤고 법률 구조도 알아봤고 혹시 다른 건물로 이전할 수 있는지도 알아봤습니다. 다 막혔습니다. 세상이 처음부터 이 자리에 있는 국수집 하나 정도는 없어져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게 불을 껐습니다. 갑자기 어두워진 공간이 낯설었습니다. 항상 불이 켜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첫 불을 켜고 마지막 손님이 나가고 나서야 껐습니다. 그 순서를 32년간 해왔는데 불을 끄고 나서 가게 안에 서 있는 건 처음이었습니다. 의자들이 보였습니다. 불 꺼진 가게 안에서 가로등 빛이 유리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왔습니다. 15개의 의자가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비어있는 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숙에게는 비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 구석 자리, 매주 목요일마다 왔던 노부부, 창가 쪽, 공사장 일하다 점심때 먼지 묻은 옷 그대로 왔던 아저씨, 가운데 테이블, 어릴 때부터 오던 아이가 어른이 돼서도 왔던 자리, 정숙의 남편이 손님 없는 오후에 혼자 앉아 장부를 보던 자리, 의자마다 사람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지나간 시간 속에 정숙은 그 의자들을 한 바퀴 천천히 돌았습니다. 손으로 등받이를 짚으면서 나무가 닳아서 매끄러워진 부분이 손에 느껴졌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처음 가게 문을 연 날 두 사람은 손님을 기다리면서 이 자리에 마주 앉았습니다. 육수 냄새가 진하게 퍼졌고 밖에서는 지나가는 사람들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손을 무릎에 올려놓고 잔뜩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첫 손님이 들어오자 눈이 커지면서 얼른 일어났습니다. 그날 들어온 첫 손님이 국수를 다 먹고 맛있다고 했을 때 정숙은 주방에서 혼자 눈물을 닦았습니다. 기쁜 눈물이었는지 안도의 눈물이었는지는 지금도 모릅니다. 여보, 나 여기까지인가 봐요.
어두운 가게 안에서 정숙이 말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대답이 올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32년 동안 같이 만들어 온 자리가 끝날 것 같다는 말을 누군가에게는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지금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빗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왔는지 몰랐습니다. 가게 안에 있으니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만 알았지 빗소리는 나중에야 들렸습니다. 처마에서 물이 떨어지는 소리, 골목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 정숙은 유리문 쪽으로 걸어가서 바깥을 내다봤습니다. 골목이 젖어 있었습니다. 불 켜진 건 맞은편 치킨집 간판 하나뿐이었습니다. 그 주황빛이 빗물이 고인 골목 바닥에 반사돼서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리는 빛을 정숙은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때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느린 발소리였습니다. 골목 안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소리였습니다. 빗속에서 천천히 다가오는 사람의 발소리. 정숙은 유리문에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비에 젖은 남색 점퍼, 흰머리에 빗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윤태진이었습니다. 그는 가게 불이 꺼진 것을 보고도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면서 정숙을 봤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에 불도 꺼진 가게에 비를 맞고 온 이 사람을 태진은 잠시 정숙을 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내일 가게 열어두세요. 그뿐이었습니다.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될 거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를 두고 몸을 돌려 다시 빗속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비젖은 발자국이 가게 바닥에 남아 있었습니다. 입구에서 안쪽까지 2걸음 정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작은 흔적이 가게 안에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불을 켰습니다. 가게가 다시 밝아졌습니다. 의자들이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카운터 위에 내일 쓸 메뉴판이 있었습니다. 냄비가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다시 둘렀습니다. 내일 새벽 4시에 일어날 것입니다. 육수를 올릴 것입니다.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왜 열어야 하는지 이유는 아직 없었습니다. 하지만 태진의 말이 이유처럼 들렸습니다. 아직 끝나면 안 된다는 말이, 내일 가게를 열어두라는 말이. 그날 밤 정숙은 오래간만에 새벽 2시까지 잠들었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잠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는데, 내일이 되면 또 같은 무게가 돌아올 텐데, 그래도 잠이 왔습니다. 골목 빗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은 새벽 4시에 눈을 떴습니다. 어제 늦게 잠들었는데도 몸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32년이 쌓인 몸이었습니다. 정숙은 잠시 천장을 바라보다가 이불을 걷었습니다. 태진이 한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내일 가게 열어두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유도 설명도 없는 말이었는데 어젯밤에 앞치마를 다시 두른 것처럼 오늘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육수를 올렸습니다. 멸치와 다시마가 찬물에 잠기고 불이 켜지고 냄비에서 처음 김이 피어오를 때 정숙은 그 냄새를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면 하루가 시작된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이 아직 복잡해도 가슴속이 아직 무거워도 이 냄새 앞에서는 손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간밤에 내린 비가 골목 바닥을 씻어 놓았습니다. 낮은 지붕들이 빗물에 어두운 빛으로 젖어 있었고 골목 끝 나무에서 물방울이 간간히 떨어졌습니다. 정숙은 가게 앞을 쓸면서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있었습니다. 점심 손님이 들어오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단골 어르신 두 분이 들어오고 공사장 쪽 아저씨들이 왔습니다. 정숙은 국수를 삶고 국물을 떴습니다. 계약서 기한이 내일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그냥 국수를 끓였습니다. 오후 1시가 조금 넘을 때였습니다. 골목 입구 쪽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자동차 소리였는데 이 골목에 어울리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좁고 낡은 이 골목에 들어올 수 있는 차는 오토바이나 작은 봉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리는 묵직하고 낮았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골목 끝에 검은 세단이 한 대 멈췄습니다. 그리고 또 한 대, 그리고 또 세 대가 줄지어 골목 입구에 섰습니다. 정숙은 행주를 손에 쥔 채로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인지 몰랐습니다. 세단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넥타이를 맨 남자들, 서리를 든 여자들, 5명, 6명. 그들은 가게 앞에 서서 무언가를 확인하는 것처럼 가게 간판을 봤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오는 사람들을 보면서 정숙은 한 발 뒤로 물러섰습니다. 가게 안단골 손님들이 수저를 내려놓고 이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국수집은 아무리 봐도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였습니다. 흰머리, 천천히 걷는 걸음, 윤태진이었습니다. 정숙은 그를 보자 숨을 한번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아는 얼굴이 있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무슨 상황인지는 몰라도 저 사람이 있으니 뭔가 설명이 되겠거니 하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태진이 들어오자 먼저 들어온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반듯하게 소리도 없이. 정숙은 그 장면을 보면서 눈을 2번 깜빡였습니다. 그중 한 명이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가게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국수 먹던 단골 어르신이 숟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정숙은 그 자리에 굳어버렸습니다. 행주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회장님. 태진은 그 말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평소처럼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의자들을, 카운터를, 벽에 붙은 메뉴판을, 그리고 굳어버린 정숙을 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언제나 그랬듯 조용하고 단단했습니다. 태진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건물 제 회사 겁니다.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뭔가가 빠르게 조각을 맞추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대기업 계열사에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임대료가 2배로 오른다고 했습니다. 새 관리 직원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이 노인은 창가 자리에 앉아서 국수를 먹었습니다. 매일 말없이. 정숙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태진은 가게 안구석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창가 자리, 자기가 늘 앉던 그 자리를. 그러고는 정숙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이 동네에 살았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느렸습니다. 직원들은 조용히 뒤에 서 있었습니다. 가진 게 없었어요. 밥도 제때 못 먹던 시절이었습니다. 태진의 시선이 카운터 쪽으로 향했습니다. 이 자리에 국수집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사장님 남편분이 하시던 가게였죠. 정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처마 밑에 서 있었더니 안에서 그분이 나오셨어요. 들어와서 먹고 가라고 했습니다. 국수 한 그릇을. 돈 받지 않고. 태진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가게 안이 숨소리도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국수 그릇을 앞에 두고 그냥 앉아서 태진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카운터를 손으로 짚었습니다. 다리가 흔들리는 것 같아서. 그 후로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운도 따랐고 사람들도 도와줬습니다. 태진의 목소리가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국수 한 그릇이 첫 번째였습니다. 배고팠던 아이한테 아무 말 없이 내밀어준 그릇. 정숙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남편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돈 있고 없고를 따지지 않았습니다. 배고파 보이면 그냥 내줬습니다. 정숙이 뭐라 하면 사람이 먼저지 뭘 따지냐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속이 터졌는데 지금 이 순간 그 말이 가슴 한가운데로 들어왔습니다. 그 빚, 이제 갚을 때가 됐습니다. 태진이 옆에 서 있던 직원을 향해 짧게 눈짓을 했습니다. 직원이 서류 가방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새 계약서였습니다. 정숙이 들고 있던 계약서와 달랐습니다. 임대료 항목을 보니 지금과 동일한 금액이었습니다. 인상 없음. 하단에는 계약 기간이 적혀 있었습니다. 10년 장기 계약이었습니다. 정숙은 서류를 보다가 태진을 봤습니다. 태진은 그 시선을 받으면서 말했습니다. 사장님이 원하시면 사장님이 그만하시겠다 하실 때까지 이 자리 아무도 못 건드립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았는데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 틈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꽉 찬 사람은 눈물이 늦게 납니다. 정숙은 서류를 두 손으로 들고 한 번 더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번에는 무서워서가 아니었습니다. 가게 안에 앉아있던 단골 어르신 한 분이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하나, 둘. 작은 박수 소리가 좁은 가게 안을 채웠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국수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 소리는 벽에 스쳤습니다. 천장에 닿았습니다. 32년간 이 가게에 쌓인 모든 시간들이 그 소리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같았습니다. 태진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기 자리, 창가 구석 자리를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서 앉았습니다. 정장 차림의 직원들이 그 옆에 서 있었습니다. 어울리지 않는 그림이었지만 이상하게 자연스러웠습니다. 정숙은 손에 든 서류를 카운터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냄비를 확인했습니다. 불을 살짝 올렸습니다. 국자로 육수를 한 번 저었습니다. 잠시 후 주방 밖으로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회장님, 오늘도 같은 걸로 드릴까요? 태진이 대답했습니다. 예, 부탁합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가 다시 봄이 왔습니다. 가게 처마 밑으로 제비가 집을 짓기 시작했고
골목 끝 플라타너스 나무에 연한 초록 잎이 돋았습니다. 정숙네 국수는 그 모든 계절을 같은 자리에서 맞았습니다. 가게는 바뀐 게 없었습니다. 리모델링을 하지 않았습니다. 태진 쪽에서 도배와 도색 정도는 해주겠다고 했지만 정숙이 손을 저었습니다. 이 벽이 이색이어야 합니다. 이 의자가 이렇게 흔들려야 합니다. 새로 칠하면 냄새가 달라집니다. 정숙의 말에 태진은 웃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신 가스 배관과 환풍기만 조용히 교체해줬습니다. 정숙이 눈치채기 전에 공사가 끝나 있었습니다. 새벽 4시의 일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멸치를 담그고 불을 올리고 김이 피어오르는 냄비 앞에 서는 것. 그 순서가 정숙에게는 기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마음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진 채로 하는 기도. 손이 움직이면서 정숙은 종종 남편을 생각했습니다. 저 노인이 배고팠던 날에 당신이 국수를 내줬군요. 당신다웠어요. 밥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먼저라고 했으니까. 봄비가 내리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가게가 한 차례 점심 손님으로 북적이고 나서 조용해질 무렵 미닫이 문이 열렸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였습니다. 태진이 요즘은 이 점퍼를 입고 오지 않았습니다. 이 가게가 자기 회사 건물이라는 사실이 알려진 뒤로 가끔 오는 날에는 단정한 코트나 캐주얼한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그게 자연스럽게 됐습니다. 하지만 비 오는 날 혹은 봄비처럼 가늘게 내리는 날에는 가끔 이 점퍼를 입고 왔습니다. 어깨가 축축하게 젖은 채로. 사장님, 오늘도 같은 걸로. 정숙은 대답 대신 냄비에 물을 올렸습니다. 태진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가 구석 자리였습니다. 그 자리는 어느새 이 가게에서 그의 자리가 됐습니다. 손님이 많은 날에도 단골들이 그 자리를 비워뒀습니다. 따로 얘기한 사람도 없었는데 그렇게 됐습니다. 오래된 가게에는 그런 자리가 생기는 법입니다. 국수가 나왔습니다. 달걀지단, 김가루, 참기름 한 방울. 변하지 않은 고명이었습니다. 태진은 젓가락을 들고 국수를 천천히 먹었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국물을 천천히 마시고 창밖의 빗줄기를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예전에도 봤던 모습이었습니다. 비 오는 날마다 와서 창밖을 바라보며 국수를 먹던 노인. 그때는 그냥 말수적은 단골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이 자리에 오는 이유를, 이 가게가 이 사람한테 어떤 곳인지를, 국수 한 그릇이 출발점이었던 사람. 그 그릇을 내준 사람은 이미 없고 그 가게를 지켜온 사람이 정숙이었고 그 사람이 지금도 여기 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끊어질 뻔했다가 다시 이어진. 설거지를 하다가 정숙이 말했습니다. 회장님도 참. 태진이 국물을 마시다 잠깐 멈추고 정숙을 봤습니다. 그 점퍼 빨아야겠어요. 태진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입끝이 조금 올라갔습니다. 웃는 것인지 아닌지 모를 만큼 작은 변화였습니다. 정숙도 웃었습니다. 크게 웃는 게 아니라 그냥 얼굴이 풀리는 것처럼. 가게 안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구석에 앉아있던 단골 할아버지가 그 소리를 듣고 따라 웃었습니다.
왜 웃는지 몰라도 웃었습니다. 이 가게가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유를 몰라도 따뜻해지는 곳. 저녁이 오기 전 가게가 잠시 비었습니다. 태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카운터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정숙이 거스름돈을 내밀었습니다. 태진이 손을 저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 오래된 습관이 아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정숙은 거스름돈을 손에 쥔 채 태진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낡은 남색 점퍼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빗속으로 느린 걸음으로 정숙은 그 거스름돈을 서랍에 넣었습니다. 예전처럼 어디 따로 모아두는 것도 아니고 계산에 넣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의 일부로 가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처마 밑으로 빗물이 줄줄 떨어졌습니다. 육수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 쓸 멸치를 찬물에 담그고 정숙은 잠시 냄비 앞에 섰습니다. 32년 동안 이 자리를 지켜온 줄 알았습니다. 국수를 팔아온 줄 알았습니다. 임대료를 내고 재료를 사고 손님을 받는 것. 그게 이 가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비 오는 날 처마 밑에 서 있던 배고픈 아이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 아이한테 국수 한 그릇을 내줬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세상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비 오는 날마다 이 자리로 왔습니다. 말없이 조용히 이 가게가 아직 있는지 확인하러. 정숙은 국수를 판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시간을 지켜온 것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작이 됐던 자리를, 그 따뜻함이 출발했던 그릇을, 32년 동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온도도 냄비에서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내일도 새벽 4시에 눈이 떠질 것이고 불을 올릴 것이고 가게 문을 열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문을 열고 들어올 것입니다. 오늘도 같은 걸로 주세요. 그 말이 올 것입니다. 정숙은 국자를 들었습니다. 육수가 끓고 있었습니다.